안 한다. 저런 건 이제 가짜일 수 있다. 옛날에는 소송도 많이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서초거리에서. 맞아요. 50% 정도. 그럼 잘한 거예요. 겉에 티 안 나게. 걔에서 뭐 첼로 하나 될 거면 바이올린 4대 될 수 있다. 이 서초동보다 면적으로 따지면 더 적어요. 선생님 특히 더 싸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에스트로 박정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을 제가 만나려고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왔는데요. 아주 멀지 않지만 그래도 물어보러 찾아왔습니다. 제가 원래 모든 작업을 양찬수 선생님하고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양찬수 선생님께 여러 번 출연을 부탁드렸지만 나는 트리플 I다, 절대 안 한다. 그래서 더 위대하신 분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협회장을 맡고 계신 박영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올린 작가 박영선입니다.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신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궁금해하는 점은 어떤 악기이냐에 따라서 수리하는 어떤 척도가 좀 달라지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너무 싼 악기는 버리고 다시 사는 게 낫다. 활털도 마찬가지잖아요. 활털 가느니 새 거 사는 게 낫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 레벨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수리를 좀 한다 안 한다 이런 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수리를 안 하는 정도까지는 없고요. 아예 간혹 인공자의 동생이나 이렇게 아마추어로 하시는 분들이 오면 거기에 맞춰드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같은 크랙 수리라도 정확한 수리는 판을 열고 안쪽에다 크랙을 닫고 클릿을 붙이고 다시 판을 닫는 이렇게 정확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악기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수리비랑 거의 맞먹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고가의 악기는 그게 잘 치료를 해야지 300년, 400년 사는 건데 이제 좀 저렴한 악기들은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냥 이게 뭐 나이를 먹으면 폐기되는 그런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30년 정도만 살면 되니까 그 생명 정도만 유지되고 자기의 역할, 그러니까 연주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맞춰서 하니까 뭐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거고 가격이 싸다고 나쁜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그렇게 맞춤으로 하나 해주는 게 좋은 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위에 또 크랙이 닿느냐에 따라서 악기의 가치가 또 얼마나 하락하냐. 이게 소리에는 문제는 없는 건가 이런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특히 이제 악기를 뭐 가격을 정한다 이렇게 보면은 일반 이름 없는 올드를 보면은 뭐 600에서 800 정도 이렇게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 크랙 하나 때문에 200~300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선생님 아시겠지만 바이올린이 오래됐다고 해도 국제경매에 가보면 같은 사람이 만든 동시대의 악기도 상처가 없이 깨끗하면은 비싸고 상처가 좀 많으면 아무래도 좀 저렴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악기를 갖고 와서 그거를 어필하다 보니 아니 이게 악기가 200년, 300년 사는데 이런 상황 없이 이게 어떻게 올드냐. 오히려 힌트 컨디션을 저런 건 이제 가짜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써먹어서 막 이렇게 크랙에 대한 그런 오해가 많은데요. 옛날에는 소송도 많이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서초거리에서. 맞아요. 근데 크랙의 가장 두 가지 큰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앞판이든 뒷판이든 중요 부분이 아닌 데에 있는 크랙은 좀 오래될수록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움직이고 연주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위험에 노출되는 거고. 그래서 크랙들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악기 가치가 떨어지진 않지만 중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악기에 있어서는 앞판 뒷판의 사운드 포스트 그리고 앞판에 이제 베이스바 그쪽에 크랙이 나면 일반적인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비도 비싸고 그게 감가가 됩니다. 이건 국제 기준인데 미국 협회하고 보험감독원 쪽에서 이렇게 정도로 정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앞판 같은 경우에 사운드 포스트 크랙이 나면 가치의 30%가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운드 포스트 크랙이라고 하면 그 부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반경으로 뭐 5cm, 7cm 정도의 사운드 포스트를 타고 놨을 때 그 주위. 그리고 뒷판에 나면 한 50% 정도.
근데 뒷판이 더 센 이유는 아시겠지만 앞판보다 뒷판이 더 단단한 나무인데 저희가 그 사고를 보지 않은 이상 나중에 뭐 30년 전에 수리됐을 수도 있고 뭐 100년 전에 수리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뒷판 정도까지 사운드 포스트 크랙이 갈 정도라면 그때의 사고가 굉장히 많은 충격이 악기한테 전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가가 더 큰 겁니다. 그 베이스바 크랙도 이렇게 그게 소리에 뭐 영향을 크게 끼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베이스바 쪽에 크랙이 나도 그냥 일반 클릿을 못 붙이고 다 이렇게 더블링하는 식으로 패치를 붙여야 돼서 수리비도 비싸고 비싸요. 그런 것도 수리가 된 다음에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연주로 제대로 다 받아줄 것이냐, 무게를 줄 수 있는 만큼 다 줘도 될 것이냐, 이런 그런 것도 좀 관련이 있나요? 약간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패치를 하면 그 부위가 보강은 확실히 됩니다. 특히 올드들은. 왜냐면 올드들은 자연스럽게 무슨 이렇게 계속 건져도 되고 또 수리되면서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악기일수록 좀 솔직히 푸석푸석하거든요. 특히 악판은. 근데 얘는 새나무를 붙였으니까 그 부분의 보강은 좋은데 문제가 이제 수리를 하면 소리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연주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크랙이 났을 때 복 안에 붙이는 이제 클릿이라는 나무는 직교로 이렇게 붙여줘도 너무 작고 저희가 또 안을 다 매끄럽게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리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이렇게 큰 패치가 들어가 버리면 그거 자체가 울림을 잡거든요. 또 문제가 얘가 이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판 원래 결이 이렇게 있으면 그 패치를 새나무로 붙일 때 바로 붙이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틀게 되는데 이러면 보강력은 좋아지는데 소리는 진동이. 그 패치를 하면 나무로 만들어진 건가요? 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뭐 나오는 게 아니라 앞판이면 앞판 나무를 그 가공해서 거기에 맞게 디자인한 다음에 그 아치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그렇죠. 일단 아칭은 당연히 그 뒤에 작업이고 처음에 저희가 디자인합니다. 사운드 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크랙이 이렇게 갔다고 하면 걔를 중심으로 이렇게 타원형의 새로 된 나무를 디자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갈 나무를 디자인하고 당연히 먼저 앞판의 안쪽을 보통 좀 두꺼우면 2분의 1까지 근데 너무 얇으면 3분의 1까지만 남겨놓고 다 깎아냅니다. 그리고 그럼 곡선이 생기잖아요. 그럼 새로 들어가는 나무를 거기에 그 곡선에 맞게 정교하게 다듬어서 밀착시키는 거죠. 그게 수리가 잘못되면 나중에 꺼져버리죠. 위쪽에서. 그러니까 사운드 포스트 수리가 잘못된 건 겉에서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겉에를 못 맞추면 안에도 안 맞는다. 엄청난 사실이네. 그렇죠. 그래서 비용도 조금 꽤 나가는데 일이 좀 정교하고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거는 좀 신중하게 잘하는 데서. 직교로 붙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조그만 패치 이렇게 하는 그거 보고 할 때는 완전히 작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도 너무 작게 상처 꼬매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야지 힘을 받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단단하기도 하고. 이건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특히 첼로들이 크니까 상처가 많거든요. 정말 소리 잘 나는 교수님들 악기 이렇게 들어와갖고 수리를 해봐도 딱 뜯으면 정말 많습니다. 패치들이. 소리에는 손 지장은 없어요. 옛날에 제 제자가 영국에서 이걸 배송을 받아서 학교에 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내가 이걸로더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와 정말 이 수술 작업이 순간에 겉에서는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럼 잘한 거예요. 겉에 티 안 나게. 그것도 나오다 그죠? 그렇군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옛날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은 갖고 피난을 가야 될 때 바이올린이 조그맣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조그만 악기를 많이 들고 도망을 가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은 좋은 악기가 좀 많이 남아있고 비올라, 첼로로 갈수록 커지니까 그냥 버려지고 폭격을 맞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희소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첼로는 크기도 하고 더 비싸기도 하고 수리비도 좀 많이 차이가 날까요? 기본적으로 수리비는 조금 차이 나는 게 일이 많습니다. 근데 판을 열어도 요만한 거 여는 거랑 이만한 거 여는 거랑 크기도 다르고 만약에 패치를 한다고 해도 사이징이 커지니까 더 맞춰야 될 부분들이 많고 페이스 봐도 270mm 맞추는 거보다 더 긴 거 맞추는 게 더 힘들고 굴곡도 더 크고 그래서 그런 거는 있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크게 작업 시간의 차이가 나는 거 외에는 크랙 붙이고 이러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전쟁할 때 막 계속 뭐 첼로 하나 될 건 바이올린 4대 될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악기 제작가가 보통의 악기 제작가가 만들 때 전체적으로 한 제작가가 평생 만드는 악기 중에 대수가 바이올린이 많습니다. 만드는 것 자체도 그렇죠.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크고 그러다 보니까 4분 할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좀 다른 거지 전체적인 옛날부터 만들어온 총 개수가 바이올린이 제일 많고
비올라 연주자가 적잖아요. 지금도 항상 모자라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연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첼로고 비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미국 학교에 붙어가지고 다 이제 온 식구가 미국에 사시는데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시카고 악기 대학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 가려 듣고 이런 거를 막 해보시다가 재밌으셔서 거기까지 가시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총 8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8대는 바이올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학기마다 1년에 2대 만들면서 3년 동안 6대를 만들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올라 한 대, 첼로 한 대를 추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래도 다 그런 비율로 그렇죠. 만드시는 거예요. 네. 새 악기도 악기 가격이 뭐 제가 만들어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가격이 다 다르니까 그거는 제작 기간도 기니까 이렇게 되는데 올드들은 또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올드들은 가치가 그때의 가치가 아니라 지금에 와서 누가 제작해서 어떤 소리가 잘 나서 그거를 원하는 연주자들이 많은 어떤 뭐 골동품적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바이올린이 좀 많이 비싼 건 마찬가지로 시장이 그쪽이 크니까 경매에서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 많이 오르는 거군요. 그렇죠. 저도 그게 좀 의아하고 첼로 비싼데 왜 이게 더 많이 오르지? 이게 보통 잘 모르시는데 스트라디바리가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스트라디바리와 과르네. 근데 보통 이렇게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이랑 과르네 바이올린이랑 하면 보통은 바이올린이 좀이라도 높은데 첼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몬타냐나라고 베네치아에서 활동하신 그분께 더 비싸요. 저도 첼리스트 동생이 있어가지고 첼로를 그런 데서 많이 시범해보는 거 이런 걸 많이 들어봤는데 몬타냐냐 소리가 진짜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몬타냐나가 하관이 이제 아래쪽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에 안 들어가죠. 옛날에 제가 그 드뷔시 카르텟 페스티벌에 뽑혀가지고 학생 때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 첼리스트가 알랑이라는 분이었는데 진짜 몸이 이렇게 첼로도 이런데 뭐 그러니까 진짜 딱 연주하시는데 성당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전, 15년 전부터 거의 지금까지도 이제 저희도 콩쿨 있지 않습니까? 제작 콩쿨? 거기 몬타냐나 모델을 따서 그걸로 변형한 제게 입상을 많이 했어요. 그 몸체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같이 공명하는 몸도 또 그렇게 중요한데 놀랐었어요. 보실 수 있나요? 가끔 보시나요? 가끔 보죠. 학교에 있을 때는 정말 많이 봤죠. 저희 또 학생들은 또 할인됩니다. 매일가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면 정말 좋죠. 그 스타일이 동상도 있잖아요. 네, 무덤도 있고. 맞아요. 진짜 관광 명소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걸로 다 그 작은 데인데 이 서초동보다 면적으로 따지면 더 적어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마에스트로급들이 한 200명 이상 공간. 여기서 제가 제일 와보고 싶었던 이유가 어떤 수리 관련해서 X-ray 기계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악기 전용 X-ray라고 작년 10월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게 원자력위원회에 정식으로 얘는 웜이 왔다 갔구나 찍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옛날에는 정형외과나 동물병원 그래서 소송 같으면 법으로 가야 되잖아. 위반이고 동물병원도 동물법 위반이고 방사선법 위반 해봐야 렌트비가 뭐 1,000, 2,000 내가 빌리는 악기가 1억이야. 여기서 찍은 자료는 모든 자료가 법정 자료가 됩니다.